민주주의가 오늘날 어떠한가를 보려면은 윤석열, 트럼프만 보면은 이게 민주주의인가? 기이한 민주적인 정치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죽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오히려 민주주의의 실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자크 랑시에르의 글을 읽다가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그 부분의 내용을 조금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그 민주주의의 현실이 어떠한가라는 거를 이렇게 보자면은 뭐 국내적으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음, 뭐 계엄 선포하고 탄핵에 이르고 뭐 구속 거부하다가 뭐 구속이 되고 윤 지지자들은 그거에 반발해서 서울 서부지법에 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고 또 국제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재선돼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컴백홈. 참 또 가관이죠. 온갖 관세를 막 중국, 캐나다, 멕시코 막 부과한다 어쩐다 하다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뭐 미국이 장악해가지고 거기를 무슨 상업지구로 만든다는 둥. 거기 계시는 팔레스타인인들은 뭐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막 정말 엽기적인 뭐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그 대선 때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했을 때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돼서 대통령 이제 선서를 하고 이제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막 주장하면서 미국 의회에 뭐 들어가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그만큼 이게 지금 좀 심각한 민주주의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음, 사실은 민주주의가 오늘날 어떠한가를 보려면은 윤석열, 트럼프만 보면은 이게 민주주의인가? 이렇게 네.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알 수 있는 그런 음, 어떤 기이한 민주적인 정치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죽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음, 오히려 민주주의의 실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윤석열도 민주적인 선거를 위해서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죠. 음, 트럼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이렇게 취약한가? 도대체 이렇게 선동과 정치술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포퓰리스트가 돼서 정권을 잡으면 또 어떤 이제 입법부나 다른 정당 정치와 이렇게 협업 없이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하면 되는 그런 게 민주정치인가? 음, 라는 이런 의심도 들고요. 과거에 이제 독재 정권, 진짜 박정희 전두환, 그 군사 독재하고 싸울 때는 민주화라는 게 하나의 정당성을 지녔고 그 세력들은 다 반민주 세력이어서 전선이 명확했잖아요.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 그래서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회복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사회가 그 이후로 얼마나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는지 또 음, 약간 의심도 들고요. 그 내용적인 민주주의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뭐 경제적 민주화가 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도 있었지만 도대체 형식적 민주주의 따로, 내용적 민주주의가 따로 있어서 뭐 절차는 민주적인데 뭐 실질은 민주적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건지. 근데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인식이 혼동이 될 것 같아요. 민주주의나 민주화라는 거를 뭐 형식과 절차 또는 뭐 내용과 실질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 말고 뭔가 그 민주주의의 그 본질을 좀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음, 제가 우연히 이제 그 민주주의는 죽었다라는 책을 손에 넣었는데 서구의 정치 철학자들이어서 조금 우리 현실하고 뭐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한데 이 한기톱에서 조금 같이 얘기 나눌 만한 그 통찰도를 주는 게 있어서 여기에 그 처음 나오는 그 조르주 아감벤의 짧은 글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자크 랑시에르의 글하고 그런 음, 내용들을 조금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란 무엇이어야 하고 음, 또 민주주의를 이끄는 주체, 정치적 주체는 어떻게 형성되는 건지 한번 음, 조금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르조 아감벤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관한 권두 노트라는 짧은 글,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아감벤은 뭐 벌거벗은 인간, 호모 사케르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진 그 네.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미학
뭐 자인데 음, 이 사람이 이제 주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하나의 이제 통찰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면 보통 데모크라시인데 이 말이 그러니까 정치 체제를 규정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통치 기술로서 이해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민주적으로 뭐 이렇게 어떤 지배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면 음, 그래서 이 정체이기도 하고 통치술이기도 한 그게 민주주의에 같이 포괄돼 있는 데서부터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불화의 이제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하는데 민주주의가 어떤 그 법률 체계나 행정 체계의 형태를 말하기도 하고 권력이 정당화되는 어떤 방식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 그런 양상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적으로 권력이 행사되는가 비민주적으로 행사되는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음, 민주적인 법 체계인가 민주적인 행정 체계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자면 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법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이 있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경영적이고 그 경제적인,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뭔가 운영 방식의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음, 가지 양면이 있는 게 이미 불화의 요소가 내재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음, 그게 이제 좀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제 얘기했던 정치 철학에서부터 이게 좀 나뉘는데 그러니까 정치 음, 활동을 뜻하는 단어 중에 이제 폴리테이아가 있어요. 이거는 정치 체제를 뜻하는 거고요. 그 정치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정치적 산물이 있는데 그걸 폴리테우마라고 그래요. 그 이제 태우막, 보통 네, 우리는 네, 정부죠, 정부. 음, 예.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있고 그 정치 체제를 운영하는 정부 음, 권력이 있는 겁니다. 이 네, 두 개는 이제 어쨌든 잘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또 구분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구성하는 권력이고요. 폴리테이아는 음, 또 폴리테우마는 구성된 권력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입법부와 행정부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주권 권력, 최고 권력이라고 한 지상적 근데 최고 권력의 그 안에서 이 두 개가 있는 이게 사실은 이제 현대 민주주의 체계 그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주권 아래 네, 구성하는 권력인 입법부와 구성된 권력이 행정, 이 통치술이 서로 같이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긴장 음, 관계에 있는 거죠. 민주주의란 뭐냐라는 그 질문으로 돌아가면 네, 대부분 이제 민주적인 통치 행위 이제 음, 그 측면으로만 보기 때문에 보통 정치나 통치를 다 행정의 영역으로만 봐요. 근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고 뭐 대통령이 임명한 그 장관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뭐 탄핵 발의도 하고 하는 것도 다 정치고 어떻게 그럼요, 보면은 음, 구성하는 권력으로서 정당한 음,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행정, 통치가 진짜 주권자들의 마음을 얻은 통치고 쟤네들은 이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 거다. 음, 자기가 검사인데 저 변호사나 판사들이 자기의 법 집행을 이렇게 잘 못 이해하고 그러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서구 정치사에서 가장 심각한 오류이기도 하고, 뭐 서구식 민주주의를 지금 우리도 전 음, 세계가 뭐 추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는 항상 가지고 존재한다,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음, 극명하게 드러나면 트럼프도 나오고, 음, 윤석열도 나오고, 음, 법원도 막 침범해 가는 그런 일도 있고, 뭐 한국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물며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뭐 선도 국가인 미국에서도 막 의회를 막 점거하고 막 지지자들이 음, 이런 뭐 좀 난리법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주권자의 그 의사를 받은 통치 행위인데 그것이 구성하는 권력과 구성된 권력으로서 양분되면서 이게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이질적인 결합 음, 상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법률 체계와 정치 체제라고 하는 합리성이 잘 만들어져야 되고 다른 쪽에는 통치적이고 매니지먼트 경제적인 통치술로서의 합리성이 이렇게 주권자의 그
아래에 이렇게 잘 결부되어 있어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적인, 음, 이게 뭐 내용적이기도 하고 형식적이기도 한 모든 것이 잘 민주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음, 과연 이거를 정당성을 주고 이 둘을 잘 이렇게 결합시켜주는 그런 진정한 주권자의 권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이렇게 아감벤이 묻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크 랑시에르의 글을 읽다가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음, 그 부분의 내용을 조금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주권인가라는 그 책에 음,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한겨레에서 그 진태원 교수님이 이 랑시에르의 민주주의에 대한 그 통찰을 좀 정리한 글을 제가 조금 음, 빠르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같이 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랑시에르는 역시 이분은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데요. 음, 민주주의를 그냥 어떤 정부 형태, 뭐 아까 말한 정체라 그랬죠. 뭐 군주정이냐, 뭐 과두정이냐, 귀족정이냐, 민주정이냐. 그렇게 하면은 민주주의가 그냥 여러 정치 체제 형태 중에 하나가 돼 버리잖아요. 원 오브 댐, 여러 개 중에 하나. 음, 근데 음, 이제 그런 식으로 환원해서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음,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자임하는 나라들에서도 여러 사태,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음, 민주주의를 오히려 되게 불신하고 조롱할 만한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음. 사람들은 제각각 민주주의들에 대해서 말해요. 지 생각의 민주주의라고. 그러니까 윤석열도 나름은 자기는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음, 정말 트럼프는 자기가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음.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금 꽃피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게 대립되는. 네. 박정희도 자신의 그 독재를 한국형 민주주의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예. 음. 그리고 중국도 이거 제가 오늘은 안 달았는데 가장 이제 좀 문제되는 그 슬라브의 지적이 글이 여기 있었는데 네. 중국의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지금? 중국이요? 예, 지금. 시장주의 국가죠, 시장주의.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혼동돼요. 음. 중국도 공산화돼서 인민민주주의를 채택한 공산 국가였다가 이제는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서 이게 완전 서구식 민주주의는 아닌데 뭐 시장 경제 체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체제가 벌어지는데 그 중국이 가장 지금 경제 성장을 잘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하면 경제적이거나 어떤 매니지먼트에는 약할 수도 있어요. 네. 독재 권위주의 시스템이 돼야 뭐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는 경제 체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때 산업화 경제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그런 거죠, 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약간 이제 느슨하게 이렇게 억압해야 산업은 발전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죠. 예. 뭐 지금 잠깐 옆으로 샜는데 직책은, 그래서 중국이 민주화가 덜 돼서 저런 형태다라고 보지 말고 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식의 민주주의가 그 오히려 미래적인 완성형의 형태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음. 중국식으로 다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도 거의 중국식 아닌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경제적으로 뭐 관세도 매기고 뭣도 하고 국내나 뭐 국외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냥 막 그러니까 돈 벌려면 민주적이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음. 이제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그 플라톤 같은 경우는 네. 민주주의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잘 아시죠? 좀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잖아요. 네네네. 플라톤은 그저 제멋대로 하길 바라는 사람들의 전제 정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음. 시민에게 주권이 있고 그것을 뭐 합리적으로 행사하는 방식이라고 민주주의를 생각 안 했고요. 그냥 음. 어중이 떠중이들이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그냥 막 하는 게 민주 음. 정치다라고 했는데, 음. 트럼프의 정치가 플라톤이 보기엔 민주 정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 아니 근데 지금 플라톤의 저 말을 들으니까 그 최근에 그 새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조어한 만들어낸 말이 의회 독재잖아요.
의회가 독재를 한다. 그러니까 음, 지금 플라톤의 요 개념을 현대적으로 한국적 상황에 맞게 재개념화한 말이 의회 독재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의회가 어떻게 독재를 할 수 있지?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음, 예, 그 대목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음, 게 그 음, 민주주의자들이 그 민주주의를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한에서만 좋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민주주의가 정말 민주주의자들이 민주주의 한다라고 그러면은 음, 소란스럽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고대 이 음, 그리스 철학에서는 음, 뭐 정치 체제는 아테네 민주 정치라고 하지만 그게 굉장히 이 철학자들한테는 음, 참 사람들이 모여서 떼거지로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음, 오늘날로 치면 그 포퓰리즘 같은 좀 현명한 사람들이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몰려가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선동 정치로 인기 영합주의로 이렇게 하는 정치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랑시에르가 한국에 한번 오셨었나 봐요. 서양에 특히 프랑스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너무 그 조롱과 불신이 커서 음, 민주주의를 그 지식인들이 TV 홈쇼핑 뭐 무슨 상품 고르듯이 뭐 이렇게 음, 유권자들이 소비자인 양 뭘 이렇게 음, 고르는 음, 그런 행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음, 좀 저급하게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봤더니 그때 아마 촛불 시위가 있었을 당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리고 민주화된 지는 이제 20년 뭐 대인데 이제 국가의 어떤 그 체제로부터 분리된 음, 시민들의 집단적인 힘을 이제 어떤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민들이 거리를 메우면서 스펙터클한 촛불 음, 시위로 그것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음, 민주주의가 어떤 곳에서는 되게 낡은, 그러니까 특히 음, 서구 유럽에서는 뭐 있으나 마나한 거, 특히 트럼프 네, 같은 애들이 나온 거 보면 이게 민주주의야? 라고 이렇게 비아냥하지만 또 음, 이 아시아에서 지금 독재나 또는 이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뭔가 시민들의 권리를 쟁취하는 그 여정에 있는 아시아에서는 또 굉장히 다른 희망적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랑시에르 이분은 민주주의가 그냥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어떤 이상으로 보지 말고 예를 들면 평등이라는 것도 평등해야지. 모든 사람이 뭐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지. 이게 무슨 도달해야 되는 목표나 이상이 아니라 그냥 이거를 우리 어떤 정치 체제 하나의 전제로 보자. 그러니까 음, 민주주의도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아니라 그냥 이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전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이 말은 이제 민주주의라는 그 단어 자체가 데모크라시잖아요. 데모스는 뭐 인민, 예, 인민, people, 예, 사람들을 뜻하고 보통 시민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크라시는 이거는 이제 권력,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민에게 권력이 있다라는 그게 이제 민주주의, 데모크라시의 의미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데모스는 물론 아테네의 그 그리스 정치에서는 노예 아니고, 뭐, 여자 아니고, 뭐, 이제, 성인 남자, 돈 있는 사람, 뭐, 그런 이제 제한적인 시민 범주이겠지만, 음, 이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이게 어중이 떠중이, 예, 자격 없는 모든 사람, 아무나가 이 민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권력을 주어지는 게 이제 민주주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냥 여러 정치 체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가 정치되게 해주는 음, 정치의 의미를 부여하는 전제이고 토대인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할 때 그것의 전제가 되는 것도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 지배 형식 체제에 하나의 쐐기를 평등이라는 쐐기를 박아 놓은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음, 민주주의가 되면 그걸 음, 되돌이킬 수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뭐 나나 뭐 이재용 회장이나 나나 다 누구예요? 똑같은 인간, 평등한 음, 예 이게 아, 이상이나 목표로서가 아니라 그게 그냥 전제인 거예요. 예. 인간이 예, 이 아니고 전제라는 인원, 그러니까 그 전제에 부합하게끔 만들어져요. 근데 당연히 이제 현실은 돈 많은 이재용 회장이 음, 더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겠지만 음,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의미에서는 음, 동질적이다,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 랑시에르 이분이
그냥 어떤 사건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해방의 전통과 역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분이 좀 다른 프랑스 철학자들하고는 다르구나라고 했는데, 음,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서 얘기하는 또 성서가 담고 있는 해방하고도 좀 연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음,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전제이고, 그것이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할 때 그것이 실현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방의 전승인 거죠. 음, 성서의 출애굽의 역사하고도 다 있고,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내가 가진 게 살아있다는 것밖에 갖고 있지 않은 이 자들, 그 뭐 출애굽기로 따지면 그 히브리인들, 음, 노예지만 살아있고자 하는 그 삶의 그 존재들이 자유롭고자 하는 거기에 이제 해방의 역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삶을 자기의 경험에서 출발해서 나만의 어떤 자유한 시간을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해방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아무리 이제 민주주의가 조롱거리가 되었어도 또는 의심할 만한 여지가 많아도 그 음, 민주주의는 하나의 전제로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해방의 전통을 예, 현실화시켜 나가는 그런 희망을 주는 음,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 뭐 여러 새로운 맥락이 만들어지겠지만 새로운 우발적인 그 역사적 출몰과 함께 그것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 글이라서 좀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해서 이제 이분 이 책에선 잘 안 나왔는데 그 진태원 교수님이 한겨레에 기고하신 글에 보니까 이분의 어떤 정치 철학을 조금 더 해설을 해놨어요. 근데 이 랑시에르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몫이 없는 이들의 몫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왜냐면 사회를 구성할 때 능력 많은 사람은 많은 걸 소유하잖아요. 능력이 적은 사람은 적은 걸 소유하고. 근데 음, 능력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이 나눠 받을 몫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나눠 받을 몫이 없는 이들에게 몫을 주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음, 뭐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 그 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음, 아침에 네,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나 뭐 점심때 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또 마지막 일 끝나기 전에 한 시간 전에 와서 한 시간밖에 안 일한 사람이나 다 그 똑같이 주는 포도원 거, 예, 주인에 한 데나리온씩 다 이걸 음, 그 품삯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이게 무슨 정당한 분배냐라고 해서 막 따지는데 포도원 주인은 뭐 내가 가진 거 내 뜻대로 나눠주겠다라고 하지만 결국 음, 거기에 있는 건 뭐냐면 그건 분배 정의도 아니고 정당한 걸 정당하게 나눈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여기서 랑시에르가 얘기하는 몫이 없는 이들이죠. 일거리를 못 찾아서 실업자 신세에서 뭐 오후 늦게 저녁 거의 다 되는데 날품팔이로 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빈둥거리는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불러서 한 시간이라도 일 시키고 하루 품삯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하고 이 랑시에르가 얘기하는 이 목 없는 이들에게 몫을 주는 이 민주주의하고는 굉장히 상통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음, 보면 좋은데 이제 서양의 정치 철학의 역사에서는 그냥 민주주의는 뭐 귀족적 뭐 이품 군주제 뭐 여러 정치 체제 중에 하나야라고만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런 지금 몫이 없는 이들의 목 아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나온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같은 그 민주주의에 대한 그 성찰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 경영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의 가치와 성격이 그동안 간과되었다, 무시되었다. 근데 그 그게 좀 부각될 필요가 있다는 아니 이렇게 이해할 오히려 수 있을까요? 반대로 근데가 오히려 경제 경영적인 게 민주주의고 정치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많이 일한 사람한테는 더 많은 배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시장경제 체제, 그걸 이제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데, 그죠? 10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10개를 줬다 그러면 1시간 일한 사람한테는 1개를 줘야 이게 정당하잖아요. 그게 이제 음, 통치술이고 매니지먼트고 경제 경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랑시에르 얘기는 아니다. 오히려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 특히 1시간 일했는데 받을 게 없는 몫을 누릴 게 없는 사람에게 그걸 나누어 주는 게 오히려 민주주의다라고 예.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나 이 음,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동등하고 평등하니까. 그 투표권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씩 갖듯이 예, 맞습니다. 그 경제적 권리도 요즘 기본소득이 가장 쟁점이듯이 그 기본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민주제도가 보장해 줘야 된다. 예, 예, 맞습니다. 그, 예. 그 그 얘기입니다. 관점으로 시야가 확장돼야 된다. 예, 근데 예, 예. 지금까지는 민주주의는 정치제도로만 인식됐기 때문에 투표권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만 하면서 민주주의가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경제적 관점으로 시야를 확장해야 된다. 뭐 예, 그런 걸로 그러니까 들리는데. 우리가 전에 했던 표현으로 하면은 그 절차적인 선거제도나 이런 민주화는 됐는데 경제적인 민주화는 안 됐다라는 그 표현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이 랑시에르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음, 오히려 이제 그 서구의 오래된 정치 철학에서는 그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이게 예. 이게 플라톤이나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아까 뭐 그 제멋대로 어중이 떠중이들이 그 전제 정치하는 게 민주주의야라고 얘기한 그 발상에는 뭐냐면 이 정치라는 거는 그 공동체에 고유한 그 아르케를 만들어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르케는 여러분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라는 성경 단어인데 뭐 본질, 원천 뭐 그런 의미잖아요. 시원. 음, 그러니까 그 정치의 어떤 시원, 민주주의의 그 시원을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질서를 있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산술적으로 기하학적으로 분배 질서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일한 사람, 능력 좋은 사람은 그만큼 더 큰 권리를 주고 배당을 해주고 능력이 부재하고 뭐 이렇게 일을 적게 한 사람은 뭐 그 배당을 적게 주고 역할을 축소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몫을 잘 분배하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아르케 그 근본 시원을 잘 질서 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치고 그런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 플라톤은 야 이건 민주주의로 안 되고 철인 정치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음, 이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반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이제 정치적 목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고, 음, 특히 이제 정치 체제를 운영하는 게 이제 뭐 국방과 치안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네, 입장에서는 이 목 없는 이들, 누릴 게 그러니까 이재용은 가진 게 많고 뭐 부도 많으니까 그만큼 다 이제 경찰 권력도 뭐도 다 이렇게 떠받들어지는 거죠. 예, 그냥 음, 사회적으로. 근데 이제 그냥 길거리의 노숙인은 그 사람도 한 데모스 시민이지만 누릴 게 없는 거죠. 몫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이제 막 예, 경찰들이 막 이렇게 대충 끌어다가 막 구치소에 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그러니까 음, 이제 목 없는 이들이 배제되는 정치 질서가 돼버렸는데 그게 이제 서양의 정치 철학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 이후로 서구의 정치 체제가 그거를 이렇게 다 배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로 하자면 정치라는 것은 뭐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다 평등하다라는 거고 정치적 참여에 무슨 자격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이제 뭐 아버지 설례로부터 뭐 이렇게 정치인 집안이니까 나는 정치 출마도 뭐 자유롭게 하고 뭐 안 그런 사람은 뭐 출마의 기회도 없고 뭐 그런 게 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원 원천을 질서 있게 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 정치 철학에서 보면은 도대체 아무 자격도 능력도 없이 아무나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민주주의라는 건 되게 잘못된 거고 이 불합리하고, 이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 왜곡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예, 우리 홍 박사님 그 아나키스트 결국 또 예. 나오네. 예, 아나키스트인 거죠. 이게 뭔가 공동체를 질서를 혼동시키는 예.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모두의 어떤 무정부적인 정치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아르케의 정치 철학은
예, 정말 그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들 그 데모스, 그 민중, 예, 인민들을 오히려 이 정치에서 배제시키죠. 그래서 오히려 민주주의의 해악이 되게끔 하는 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한 치안, 이게 사회 유지를 하는 치안이 이 잘못된 계급이라고 한 이 데모스들을 오히려 배제하죠. 노동자 계급을 오히려 이제 억압하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민주적인 주체가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몫을 누리지 못하던, 예, 목소리 없는 이들이 오히려 자신의 몫을 누리도록, 그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오히려 민주화이기도 하고 민주적인 정치 주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할 겁니다. 이 몫이 없는 이들의 몫을 주는 것,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로서의 하나의 평등의 전제이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 이름 없는 그런 예외자들이 우리 사회 공동의 정치적 주체로 재구성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몫이 없는 이들의 몫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게 정치 공동체를 일으켜주는 토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왜 민주주의는 부자 또는 뭐 능력 있는 엘리트, 뭐 똑똑한 지식인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누구나의 사람들이 정치적 주체로 나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빈민이 그냥 빈민이 아니고 데모스 시민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몫이 없는 이들의 몫으로서의 민주주의이고, 그러니까 이재용이나 윤석열이나 예, 아무개 국회의원도 그 사람도 하나의 데모스, 하나의 시민이고, 예, 나도 코알라도 하나의 시민이고 하나의 데모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그 민주주의라는 게 참 암울한 시기를,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 또 뭐 트럼프 집권 이후에 세계의 민주주의, 민주 질서가 막 혼동스러운데 그래도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민중이 권력을 갖는 그런 도래할 다가올 민주주의는 여기 이렇게 촛불 시위에서 응원봉 시위로 세대와 맥락을 넘나들면서 이 해방의 정승에서 민중의 힘이 이렇게 도출되듯이 새로운 해방의 역사적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같이 민주주의도 그렇게 뭐 어느새 도래할지 모르지만 잠자는 듯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도래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윤석열이 빨리 탄핵돼서 좀 이 민중들의 좀 마음이 울분이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